손흥민, 슈팅 한번 제대로 못 때렸다. 굴욕적인 경기. 무기력하게 패배한 토트넘 vs 아스날. 손흥민, 32. 토트넘, 이 절망했다. 토트넘은 15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아스날에게 0에서 1로 졌다. 토트넘은 2연패에 빠졌다. 아스날, 3승 1무. 승점 10점은 맨체스터 시티, 승점 12점에 이어 리그 2위에 올랐다. 주장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추가 시간까지 풀타임을 뛰었지만 골맛을 보지 못했다. 손흥민이 침묵하자 토트넘도 안방에서 2연패에 빠졌다. 아스날전 패배의 절망 손흥민, 우리가 압도한 경기였는데 또 세트피스 때문에. 아스날전에서 손흥민은 존재감이 없었다. 도미닉 솔랑케가 복귀해 중앙 공격수로 나섰지만 손흥민과 케미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손흥민이 동료들을 살려주려고 애썼지만 결정적 장면은 나오지 못했다. 아스날전 패배의 절망 손흥민, 우리가 압도한 경기였는데 또 세트피스 때문에. 브레넌 존스는 역습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찾지 못했고 한 타임 죽은 패스를 줬다. 손흥민이 받자마자 슈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좋지 않은 위치에서 슈팅 욕심을 내지도 않았다. 결국 손흥민이 추가 시간 날린 첫 슈팅도 수비수에게 막혔다. 토트넘의 약점은 반복됐다. 후반 19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갈량이스에게 실점을 허용했다. 지난 시즌 내내 지적받은 세트피스 수비 상황이 또 나아지지 않았다. 경기 후 손흥민은 우리가 지배한 경기였다. 하지만 또 세트피스가 문제였다. 우리는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며 아쉬워했다. 아스날전 패배의 절망 손흥민, 우리가 압도한 경기였는데 또 세트피스 때문에. 이어 손흥민은 우리는 100% 개선해야 한다.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로 뭉쳐야 한다. 파이널 서드에서 득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축구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며 어린 선수들을 독려했다.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놓친 브레넌 존슨 등을 두고 한 말이다. 손흥민은 우리는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며 아쉬워했다. 2. 북런던 더비 서무릎 꿇은 손흥민 작심 발언. 경기 지배했지만 세트피스로 또 패배. 손흥민, 토트넘, 2. 북런던 더비. 패배 후 골 결정력 부재과 세트피스 실점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15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아스널전에 0에서 1로 패한 후 현지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경기를 지배하고도 또 세트피스 때문에 패했다. 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토트넘은 이날 점유율 63%-37%, 슈팅 숫자 15개에서 7개로 우위의 경기를 펼치고도 후반 19분 세트피스 상황서 수비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에게 헤더 결승골을 내주며 무릎 꿇었다.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도 세트피스로 2골을 내줬는데 오늘도 결국 세트피스로 졌다. 면서 솔직히 말해 아주 고통스러운 결과다. 팬들도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는 100% 개선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힘든 시간이지만 더 믿고 뭉쳐야 한다. 며 특히 골 결정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고 덧붙였다.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 닉 라이트 역시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가장 큰 약점인 세트피스가 아스널에는 최고의 강점이었다. 며 이날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으로 세트피스를 꼽았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던 지난 시즌부터 현재까지 세트피스로만 18골을 내줬다. 같은 기간 EPL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허용한 노팅엄 포레스트 23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들은 내가 세트피스에 관심이 없는 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도 잘 준비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이어 잘 견제하고도 한 번의 실점 때문에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 고 덧붙였다. 3. 답답한 토트넘 큰일 난다. 오른쪽 화살표, 단돈 영원의 선 뺏길 대형 위기, 손흥민. 이적으로, 무관 지옥, 탈출할까? ATM 영입 위에 접촉. 토트넘이 손흥민을 공짜로 빼앗길 위기다.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추가됐다. 스페인의 토도 피차에스는 12일, 한국 시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영입 목표에 손흥민이 포함됐다라며 손흥민을 향한 아틀레티코의 관심을 조명했다. 피차에스는 아틀레티코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인 팀 중 하나다. 투자 측면에서 리그를 주도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주요 선수로 합류했으며 그는 아틀레티코의 미래를 이끌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구단 수뇌부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선수단 개편을 위한 노선을 이어갈 생각이다. 그중 여러 이름이 언급됐는데 가장 힘을 얻을 선수 중 한 명은 손흥민이다라고 전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여름 알바레스, 코너 갤러거, 르뱅 르노르망, 알렉산데르 쇠를로트 등 다양한 선수들을 영입하며 선수단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만족이 없었다. 손흥민을 차기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할 계획을 세우며 영입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으로서는 재계약 정체로 인해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5년 여름이면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계약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틀레티코는 이런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손흥민이 연장 계약 없이 내년 여름 토트넘을 자유계약으로 떠나 아틀레티코로 향한다면 토트넘은 구단 최고의 스타이자 주장을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다. 재계약 문제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손흥민을 향한 관심은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가 처음이 아니다. 손흥민은 최근 사우디 이적설도 등장하며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도 거론됐었다. 영국의 호스퍼 HQ는 사우디는 여전히 내년 여름 손흥민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강팀인 아틀레티코의 제안은 트로피에 대한 열망이 강한 손흥민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기에 아틀레티코의 관심이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차에스는 손흥민은 32세지만 여전히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는 선수며 계약이 만료되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토트넘과 계약 연장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토트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그는 사우디의 관심도 받았지만 선수는 유럽 잔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틀레티코와 선수 사이의 접촉이 비공식적이지만 이뤄졌다라며 아틀레티코가 이미 손흥민에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아틀레티코에 합류한다면 앙투안 그리즈만을 대신해 공격진에 무게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차에스는 손흥민이 합류하면 미국 이적을 두고 고민하던 그리즈만의 이적이 성사될 수도 있다. 그리즈만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을 숨긴 적이 없기에 선택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상황이 정체되며 다시 한번 이적설이 등장했다. 토트넘이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손흥민도 여러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4. 멍하니 손 놓고 있던 토트넘. FA가 먼저 움직였다. 손흥민 인종차별로 벤탄쿠르 기소. 로드리고 벤탄쿠르, 27, 가 손흥민, 32, 이상 토트넘을 향한 인종차별로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기소됐다. 영국 BBC는 12일 이하 한국 시간 FA가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BBC는 이어 FA는 인종, 출신 국가,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벤탄쿠르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FA 규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벤탄쿠르는 지난 6월 우루과이 TV 프로그램 포르 라 카미세타에 출연한 벤탄쿠르는 진행자로부터 한국 선수 유니폼을 부탁받았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유니폼을 원한다는 뜻이었다. 벤탄쿠르도 손흥민의 별명, 라고 되물었다.
벤탄쿠르는 손흥민 사촌의 유니폼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진행자 역시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함께 웃었다. 아시아인 모두가 비슷하게 생겼다는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이다. 논란은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 벤탄쿠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는 손이 나의 형제여. 일어났던 일에 대해 사과할게. 그건 정말 나쁜 농담이었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절대 당신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 주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아줬으면 해. 사랑해 형제여. 라며 고개를 숙였다. 토트넘과 벤탄쿠르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한국인, 우루과이인의 댓글 전쟁터로 변했고 결국 토트넘 구단은 지난달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 후인 6월 20일 손흥민은 벤탄쿠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사과도 했다. 그는 일부러 모욕적인 말을 할 생각은 없었다. 라며 동료를 감쌌다. 토트넘의 대응이 늦어졌다. 벤탄쿠르는 어제든 사과했지만 구단의 공식 입장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과거 사례와는 다른 대처였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은 한 크리스탈 팰리스 팬은 경기장 3년 출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손흥민 인종차별 사건에 얽혔던 노팅엄 포레스트 팬 역시 벌금과 3년 출입 금지 징계를 받게 됐다. 2022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한 첼시 팬의 경우 경기장 무기한 출입 금지됐다. 토트넘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토트넘보다 FA가 먼저 움직였다. BBC는 FA는 E3 규정 위반 혐의로 벤탄쿠르를 기소했다. FA는 벤탄쿠르가 부적절한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며 국적 또는 인종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더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기소문에 명시했다. 라고 설명했다.